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경제정책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주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제조업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여파로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0.1%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한 달 전인 12월의 2.4%보다는 둔화한 수치지만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의미합니다. 국내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 실사지수, 즉 BSI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2월 제조업의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78로 한 달 전인 1월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제조업의 업황 BSI는 작년 11월부터 2개월 연속 하락하고 1월엔 제자리 걸음을 보이다 이번엔 반등했습니다. 지난해 내국인의 국외 카드 사용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105억 5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11.8% 늘었습니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옐런 의장은 현재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미 경제 전망 변동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시장은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 증시는 상승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방향성을 찾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30 돌파를 오늘 꾸준하게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또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 강관우 대표와 함께하는 경제 전망, 3월 전망도 함께 들어보고 또 유쾌한 코너죠. 얼굴 작은 두 남자 박종원 PD와 함께하는 포트폴리오 박 PD 드림하이가 이어집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제지표 부진이 이어졌지만 옐런 의장의 상원 청문회 발언이 진행되며 지수는 탄력을 확대했죠.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2월의 마지막 거래의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4포인트 하락한 1973.9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76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다 1.9포인트 밀리며 시작했습니다. 개장 후 1981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다시금 시초가를 중심으로 보합권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6거래일째 이어집니다. 어제도 장 초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다 오후장 들어 매수 규모를 확대했죠. 오늘도 같은 패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34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 매수 규모를 확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면 기관은 2거래일째 매도합니다. 투신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34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개인은 관망하는 가운데 10억 원 소폭이지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503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7포인트 오른 529.0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죠. 어제 종가보다 소폭 오른 529선의 장을 출발했는데요. 이에도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 내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3거래일 만에 유입됐습니다. 5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현재는 4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도 장 초반 매수해서 매도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15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단연 네이버겠죠.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며 시총 5위로 등극했습니다. 연일 신고가 기록하며 2%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0.6%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완성차보다는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아차 나흘 만에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이상 밀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한지주가 나흘 만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0.67% 기관의 매도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텔레콤이 1% 이상 강하게 오르며 현재가가 21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5일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오늘도 보합권 내에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가 1.5% 이상 비교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현재는 0.5% 쉬어가는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GS 홈쇼핑 0.6%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네요.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음이 오늘도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0.28% 하락하며 7만 원대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가 0.4% 강보합권에 거래되며 7,41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60원대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4원 40전 하락한 1,064원 40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옐런 의장의 청문회 발언에서 시장 완화적인 발언을 하며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어제보다 2원 80전 하락한 1,066원에 출발한 이후 시초가보다는 내리고 있는데요. 또한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해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황센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10시면 찾아오는 올라 FN의 강관우 대표입니다. 지난주에도 금주 이슈, 다음 주 이슈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도 금주 이슈 5개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주 이슈 탑5를 제가 골라봤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미국 증시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진격의 미국 증시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지금 S&P 500 기준으로 PER이 16배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이 오늘까지 6거래일째인데 어제까지 5거래일째 순매수를 지속을 했습니다.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는 7,500억 원이 넘는 순매수 기준인데요. 어디까지 갈까요? 코스피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2년 차에 들어오면서 경제계획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 왈가왈부 말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가 챙겨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환경계획 5개년 계획이라는 게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조금 관심을 받은 바 있고요. 계속해서 주요 업종 테마를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진격의 미국 증시. 어제 S&P 500이 신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S&P 500이 지금 PER이 제가 16배라고 했는데 16배는 사실 낮지 않은 수치입니다. 저는 미국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저평가되어 있느냐라고 물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넷 옐런이 청문회 발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간추려 보면은 결국은 지금 날씨 때문에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았는데 여러 사람이 날씨 때문에라고 했으면은 진짜 날씨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경제에 지금 돌아가는 보면서
조금 그 정책을 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뭐 페드 의사록이 그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만 매파 성향의 그 연준 위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넷 옐렌은 비둘기파적인 그 소신을 내비침으로써 시장에 지금 환호를 받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나오는 뭐 ISM 제조업 지수나 고용 지표 이런 걸 보시면서 미국 시장의 향방을 조금 가늠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실업률 이야기가 이제 다시 나오면서 지금 현재 지난달까지 6.6% 아니었습니까? 시장에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에번스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5% 실업률에 가면은 금리를 조금 인상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시장 금리를 인상할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넷 옐렌 그 의장도 지금 실업률 하나만 가지고 금리를 조금 조절하기는 좀 때이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상해 증시 최근 일주일 동안 100포인트 넘는 급락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의 위안화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최근까지 강세 국면을 이어왔는데 오히려 약세 국면으로 약간 변화를 하면서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약간 더 커져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최근까지 부동산의 과열 이야기가 몇 년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열 때문에 앞으로 좀 긴축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양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GDP 성장률이 조금 하회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생각보다 조금 나빠지는 쪽으로 경제 정책이 나오면은 조금 시장이 좀 약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미리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자, 미국 증시, 중국 증시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히려 증시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 덩달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공시는 아무래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샀는데 무려 7,500억 원을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그 순매수한 이걸 면면을 이렇게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그리고 뭐 KB금융, 하나금융까지 이쪽에 대형주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까지 뭐 현대차는 3거래일 연속 지금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팔고 떠날 때는 엔저 영향에 따른 좀 악영향을 고려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환율이 1,065원 선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엔저 영향에 대한 영향이 그 현대차에 대한 영향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그 다소 둔감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까지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돌아오고 있고요. 반면에 국내 기관들은 투신권하고 보험 연기금하고 서로 상반되는 이런 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신권은 1,000억이 넘는 순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연기금 지금 1,600억이 넘는 순매수 그리고 보험권 1,300억 원이 넘는 지금 순매수를 보이면서 양방 간의 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투신권이 아무래도 순매도를 하는 기저에는 프로핏 테이킹도 있습니다만 2,000선이 가까이 오면서 환매 압력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갈까요? 자, 코스피 좀 알아봤는데 그 박근혜 정부가 경제계획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줄이면은 474 비전의 그 발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뭐 70%, 그리고 앞으로 4만 불 시대의 그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비전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한 건데요. 뭐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왈가왈부 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그룹이나 현대자동차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를 좀 약간 줄이는 느낌이고 오히려 긴축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비용도 계속적으로 절감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하고 그룹들의 지금 현실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박근혜 정부가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간단히 줄이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까지 부동산 에 대한 규제 조치를 여러 가지 지금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발표된 게 최근까지 금융 규제에 있어서는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DTI 그리고 LTV까지도 조금 완화하면서 합리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 쪽으로 조금 자금이 좀 들어가면서 대출도 많이 물론 일어나겠죠.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융주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슈를 좀 살펴볼까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환경 관련돼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보다 아직까지는 못 살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만은 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도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석탄의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도를 좀 높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상당 기간 이제 반복되어 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OCI 그리고 한화케미칼이 태양광에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이쪽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전까지 돈을 계속 잃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쪽에서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이유가 그 최근에 주가 강세가 좀 일어나고 있는 이유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폴리실리콘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태양광 모듈 가격이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3월에 들어가가지고 수요가 어느 정도로 빨리 회복될 거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 태양광 관련 주식들의 앞으로 주가 향방도 내지는 상승 강도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주의 마지막 이슈로 주요 업종 테마를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주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 업종 사실 외국인들이 귀환하는 거 저는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잘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중에서는 현재까지는 현대차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좀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좀 세 가지로 좀 고민을 줄였습니다. 하나는 중국 이제 3공장이 증설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고 기아차는 이제 3공장이 조기 생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또 중국에서의 판매가 금년에 9.5%까지 늘 수 있어서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현대차 판매의 5분의 1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시장인데 중국에서 9.5%에 달하는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신형 소나타가 4년 3개월 만에 새로 이 모델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 국내 요인 때문에 현대차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SK CJ 어제 그 주가가 상당히 강했죠. 중소형 지주사도 최근에 주가가 강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는데 지주사의 강세도 특이한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금주의 이슈 탑5를 살펴봤고요. 다음 주 이슈의 탑5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의 이슈 탑5로 제일 처음으로는 제가 동절기 지난 미국 경기 회복하나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어제 자넷 옐렌 의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경제 지표가 최근에 부진했던 거 다 혹한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미국 위의 이벤트 중국의 양회가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ECB의 통화 정책 회의 6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중국, 유로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디벨로핑 마켓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가운데 껴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 좋게 바라보고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0선을 좀 돌파할 가능성을 여러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정책 관련주 그리고 기타 경기 민감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보면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고용 지수가 다음 주에 발표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계절성을 감안한 이전의 경제 지표들은 무시를 좀 하려고 한 반면에 앞으로 나오는 수치들은 계절성이 조금 덜 들어간 수치들일 것 같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넷 옐렌 의장의 생각대로 그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면은 뭐 테이퍼링 속도를 좀 완화할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다음 주에 나오는 그 경제 지표들이 관심을 끌고 있고요. 3월 달에는 뭐 FOMC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테이퍼링이 지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속도가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이외에 중국에서는 다음 주에 이제 양회가 개최가 됩니다. 정협 그리고 전인대 양회라고 하죠. 그래서 3일, 5일 각각 개최가 되는데 앞으로 17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뭐 도시화 이슈도 있고 인구 이슈도 있고 사회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연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타겟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저는 그거를 가장 초점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작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7.6%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보다 조금 내려올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7.4, 7.5 이 정도만 나와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만약에 7.0 정도 내려간다면 시장이 약간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ECB에서 통화정책회의가 6일 열립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25%인데 여기서 더 인하한다면은 유로존 관련되는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신흥국 아직까지 여러 가지 위기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 국면이어서 지금 리스크를 회피하는 여러 가지 그 통화나 에쿼티, 본드 이쪽에서 미국 시장으로 계속 치우쳐져 있는 현상이 당분간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를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다음 주는 2000선을 지금 코스피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00선 과연 돌파를 할까? 이런 거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데 사실 해외 펀드 플로우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제가 좀 물어보면은 해외 펀드 플로우가 과연 바뀔지 그거를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해외 펀드 플로우가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미국의 아주 대형 펀드에서 한국 내 그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중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비중을 좀 확대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좀 퍼지려면은 이머징 국가에서의 위기 국면도 약간은 좀 줄어야 되고 한국에서의 그 경제 모멘텀도 좀 생겨야 되는데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에 경제 계획 3개년 계획이 발표돼 가지고 좀 더 모멘텀이 있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국내 펀드의 환매 가능성은 최근에 투신권이 계속적으로 순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계속 그런 압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관련주 아까 건설주, 금융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주는 최근에 그 DTI, LTV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여타 경기 민감주로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건데 저는 일단 자동차주는 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조선이나 화학 이런 업종으로 옮겨붙을 가능성 아직까지는 낮다.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높은 거고 그래서 낙폭과대 대형주에 좀 주목을 하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시장 전략 간단히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좁은 박스권에 있었는데 여기 좁은 박스권을 지금 상향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주입니다. 그렇지만은 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좀 많이 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국면에 상당히 중요한 증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경기 회복 초기 국면에 있고 정책들도 지금 박자를 맞춰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효과를 약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이끌면서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다고 보는 국면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건설주, 금융주 쪽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주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오늘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윈도우 드레싱 염두하시면서 오늘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올라FN의 강관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핫한 금요일의 야심찬 코너입니다. 박정호 PD와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인데요. 먼저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식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박정호 PD님. 새벽에 일어나셔서 옐런 의장 발언도 확인하셨죠? 예, 옐런 의장 발언 확인했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옐런 의장께서 네.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미국 경제 속도에 맞춰가지고 예. 테이퍼링 축소의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장도 어마어마한 강세를 띄었었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기대를 했었어요. 네. 오늘 우리 장도 강세장을 좀 80선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장 초반에는 80선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서 다시 70선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네.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주가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오르면 오르는 이유를 찾고요. 빠지면 빠지는 이유를 찾거든요. 근데 시장은 여태까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좀 조정을 좀 생각을 해두는 그런 포지션을 좀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옐런 회장도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늦출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했지만 아직까지 꾸준하게 좀 진행해 나갈 거라는 거. 일단 지표에 대한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우리나라 시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멘토님, 뉴욕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강세장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아마도 그냥 좀 단순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2분기 이후에부터는 좀 돌아설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는 바닥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지만 어느 정도 좀 횡보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 즉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종목장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즉 차별화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이슈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부분에는 아마도 이 지수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일단은 개별적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멘토님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이제 2월달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제 3월 첫째 주 시작하자마자 대단한 이벤트가 2개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그 중국에서 열리는 양회도 있고 그 다음에 22에서 또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제 그 2개의 이벤트에서 호재가 나온다면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며 지금 멘토님 생각하실 때 다음 주 이 2가지 이벤트가 어떤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커드러프도 같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뭐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양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양해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아마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뭐 생각해도 8%대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그러면 내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22 통화정책회의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인 양적 완화나 이런 부분들을 단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유럽 쪽도 지금 회복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더 뭐 확장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3월 초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부분들은 2월 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렇다면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상황이고 3월달을 시장을 맞이를 하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 주에 이제 동시만기일이 좀 있죠. 그렇게 된다면 3월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상저하고 요 정도 형식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달 장은 리스크 관리, 3월 초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부분들에 저는 개인적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귀환을 함으로써 장이 엄청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한 경우가 이제 지금 아직은 엔달러로 봤을 때 100엔대에서 머물고 있고 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주들의 선전이 엄청 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주도 이 엔저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특이사항 하나는 그동안 힘들었던 금융주가 또 선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자동차주하고 금융주 쪽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을 텐데 그럼 이제 어떻게 좀 전략을 짜셔야 될까요? 이
시점에서는? 우선 이 자동차 쪽 섹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완성차보다는 사실 부품 쪽이 좀 더 좋습니다.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들이 좀 고객사를 다변화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성차보다도 뭐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높다라는 이유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견조한 모습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러한 흐름들은 꾸준하게 좀 지속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업종보다도 자동차 쪽 섹터가 나름대로의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은행 섹터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갔던 게 건설 쪽이 좀 올라갔었죠. 건설, 부양안 이런 부분들, 주택경기단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엮이면서 은행주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좀 생각해보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다고 대체적으로 뭐 IT, 예를 들어서 LG전자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빠진 데 반해서 은행 섹터는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는 이익 개선이 약간은 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많이 빠지지 않고 있고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올해 조금 실적이 좋아질 거랍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매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은 아마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나만 이제 은행주 얘기 나와서 그런데 또 특이하게 그동안 증권 관련주가 진짜 여러 투자자분들을 엄청 힘들게 했었는데, 이제 증권주도 장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는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증권주에 지금 발을 담그셨다가 물리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 상황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 해야 될 시점일까요? 아니면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증권주는 방송에 좀 나오면서 항상 좀 말씀을 좀 들어왔던 얘기하셨죠. 부분들이죠. 쳐다보진 않고 있다. 그 섹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라는 좀 생각은 들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 이런 이제 M&A라든가 이런 부분도 구조조정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증권 섹터가 올라가는 건 단순 논리로 보게 되면 맞거든요. 근데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과거의 흐름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증권 섹터들이 지금 현재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단순하게 거래대금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증권 섹터에 대한 이익 구조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거래 대금 자체가 4조 원대 미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되지 않고 나서는 증권업 쪽에 대한 이익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가격 메리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조조정이 되면 M&A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권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저는 아직까지도 증권 섹터보다는 다른 쪽 섹터를 좀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증권업종 M&A 관련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큰 관심을 갖기에는 좀 무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해지수가 현재 출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법을 출발했고 한 204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월 마지막 거래에 한 2100선 회복을 좀 기대를 했지만 양회를 앞둔 관망세 속에서 현재 상해 증시는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거래일 박종호 PD의 포트폴리오 어땠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박 PD 드리마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40%고 두산인프라코어와 매일유업 신성홀딩스가 각각 10%, 만두와 하치를 15%씩 담고 있습니다. 수익률은요. 매일유업이 3.7%로 지난주와 큰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치가 소폭 올랐죠. 5% 넘게 수익을 내주고 있고 새롭게 편입한 종목이 대박입니다. 만도가 4.7%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3.9%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수익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박정호 PD님 역시 만도로 재미 보셨다가 또 한 번 수익을 내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만도 같은 경우에는 네. 방송 초반에 이제 정규현 멘토님이 가진 종목으로 이게 해주셔가지고 한 번 목표 달성을 한 네. 이후에 한 번 또 손절에 아픔을 주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거두기 아주 참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멘토님이 제가 이번에 정말 소름 끼쳤던 거는 네. 멘토님께서 이제 장이 좋아지면 누누이 얘기하셨거든요. 자동차 품주에 집중해라. 멘토님
이 적중률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완성차보단 부품주 항상 강조하셨잖아요. 네, 부품주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네. 이제 완성차 쪽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좀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근데 물론 이 부품주들도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큰 틀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이제 조금 소폭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여러 메이커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사 이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들이 조금 더 낫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만도를 먼저 좀 AS를 하나씩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만도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좀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종가 기준으로 등락이 좀 나오곤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약 한 11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뭐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를 약 한 14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제시를 해드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하락에 있어서의 되돌림 자리대가 약 한 14만 원 정도가 된다라면 저항을 좀 받을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3월 초 정도가 되게 되면은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을 그럴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은 한 번쯤은 매도를 해주고 난 이후에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메일유업을 한번 볼게요.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징그럽게 안 올라갑니다. 참 제가 되게 답답한 그 종목인데,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 시장에 이제 양해가 시작이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산화 제한 정책도 3월달 정도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메일유업에 대한 주가는 어느 정도 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고점 자리대죠. 약 한 48,000원 이 자리대만 넘어가게 되면 5만원은 좀 쉽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대를 뚫기가 상당히 좀 버거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참 힘들게 하죠. 그러게요. 상당히 조금 답답한 그런 모습들인데 매도하면 이거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매도를 못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동시에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상당히 큰 탄력을 좀 받았었는데 지금은 기관 쪽에서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소량이지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하치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약 한 4,050원, 4,100원 이 자리대가 뚫기가 상당히 좀 버겁게 보여지는데 거래량이 살펴봤을 때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최근의 흐름들은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마도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 4,100원짜리 때는 쉽게 뚫을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하치 같은 경우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는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정부 정책과 맞물리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신성홀딩스입니다. 자, 신성홀딩스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11,000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목표가를 조금 다시 올렸었죠. 한 12,000원 정도로 1,000원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금일 드디어 이제 11,000원대 고점을 11,000원 정도를 찍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아마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가치 그리고 최근에 이 홀딩스와 관련되어 있는 지주사들이 나름대로 성장을 좀 하고 있고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리고 선발대로 나갔었던 뭐 일진홀딩스라든가 진양홀딩스, 하림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데에 반해서 신성홀딩스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지수 방어형 섹터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내수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들고 가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이죠. 마지막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기계 섹터로 좀 분류가 돼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밥캣이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건설 경기가 회복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굴삭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쓰임이 좀 많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까지도 연결해서 본다면 중국 지표가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아마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매수에 좀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들고 가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매일 유업부터 두산인프라코어까지 5가지 종목 모두 다 보유 관점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박종욱 PD가 들고 나온 종목도 참 궁금한데 오늘 종목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어요? 예,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네. 어떤 모바일 결제주인 KG 모빌리언스로 오늘 관심을 찾아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엄청 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따라서 이제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도 요즘 최근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 어제 매출액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전분기 대비 30.4%를 증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제 8%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견조하지만 2014년도에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그겁니다.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분들도 온라인 쇼핑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결제라는 부분이 약간 보안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많이들 사용을 안 하셨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모바일 결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가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시면서 계좌 결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힘드시다 보니까 이제 휴대폰으로 많은 결제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한 47%에 불과했던 이 모바일 결제 이용액이 2014년도에는 67%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2014년도 역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많이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결제 또한 많이들 이용하시게 되면 모빌리언스가 주가 반영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거는 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이제 정부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보 보안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홈페이지 가입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은행 거래 같은 거 하실 때, 회원가입 하실 때 보면 이제 본인 인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증 서비스 같은 경우도 모빌리언스에서 이렇게 매출을 창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정책 수혜와 맞물려 가지고 모바일 쇼핑 결제까지 많이 이렇게 매출이 증가된다면 이 KG 모빌리언스 지금 주가에서 더더욱 강세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관심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모빌리언스?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머님이 모바일 결제 하시나요?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님이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 약간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하신 적 있습니까? 안 하시고 계시나요? 그죠? 제가 한 달 했을 때 어머니 아버님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결제를 좀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건 태블릿 PC라든가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이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 다 지하철을 타고 나오면 얘기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대부분 다 이거 들여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인터넷 웹서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옥션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 타겟은 20대에서 30대 요전 타겟을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바일 결제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는 부분들, 그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에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도 상당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올해 분명히 확실한 부분들은 모바일 결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뭐 수급이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나 이 시세 흐름들이 내올 수 있는 부분은 투신 쪽인데 어제 같은 경우 12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다. 그런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조정, 고점권역에서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하락세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저점권역에서의 한마디가 나와주고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폭을 그대로 갖다 붙여보게 되면 이 폭을 그대로 갖다 보면 여기가 단기 매도짜리예요. 매도짜리인데 기가 막히게 일단은 목표치를 찾거든요. 자, 그렇다면 조정을 좀 받겠죠? 조정을 받으니까 매수 포인트는 15,000원 이하권역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000원에서부터 한 14,500원 정도 때까지 요 자리대를 분할 매수 좀 포인트로 잡으면 괜찮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약 한 18,0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4,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빌리언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도 주목해봐야 할 업종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게 올해 한 해 동안 이제 가져가실 분들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올해 한 해 동안 가져가실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대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수급이 좀 좋기 때문에 일단은 그다음에 만약에 매수로 들어간다면 비중으로 조절을 하면 된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우선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잠깐 차트를 보시면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20개월 선을 항상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개월 선까지 보게 된다면 약 한 12,000원 정도가 20개월 선입니다. 그러면 15,000원에서 많이 빠지면 12,00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매수하는 부분들은 한 대충 따져보게 되면 15,000원에서 14,000원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대에 10%를 매수를 했다라면 추가적으로 조금 밀리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즉 한 13,000원 정도 됐을 때 한 20%를 채워나가게 된다라면 단가는 낮출 수가 있고, 네, 목표가는 적어도 일단 정고점 자리대죠. 한 18,000원대 신고가 흐름들인데 이 자리대는 넘어서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한 2만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길게 보시는 분들은 13,000원 부근에서 매수 관심 가지셔서 2만원까지 18,000원 돌파 후에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박정호 PD님 어떤 결정하실 건지 궁금한데요. 예, 모빌리언스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10% 편입 결정을 하셨습니다. 2월 마지막 거래일 박정호 PD의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금 비중이 줄져 30%고 KG 모빌리언스 10% 담겠습니다. 그대로 종목 5종목 그대로 들고 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통홀딩스와 하츠, 만도 들고 가고요. 두산인프라코어도 3.49%의 수익을 내주고 있죠. 이 종목도 전 종목 보유 관점 주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KG 모빌리언스 담게 됩니다. 매수가가 15,000원에서 14,500원까지,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4,00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10% 신규 편입으로 박정호 PD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유쾌한 시간 감사했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또 박 PD의 드림하이 포트폴리오 주인공이죠. 박정훈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월 마지막 정리 즐겁게 하시고요. 3월에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